5단원 여러가지 그래프, 띠 그래프를 알아볼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권역별 초등학교 수를 이렇게 지도 위에 학교라는 그림을 통해서 몇 개씩 있는지를 우리가 표시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림으로 자료값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림 그래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료값이 지도에 있으니 위치도 함께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었죠. 96쪽 1번 연순의 반 학생들이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씩 빌렸는데요. 그때 책의 종류를 이렇게 정리했대요. 자, 그래서 표로 나타내보면 먼저 과학 7명 있고요. 다음 문학은 5명, 역사는 4명, 수학은 4명, 언어 3명, 그리고 나머지 기타가 2명이 있네요. 자, 이때 기타는 철학과 사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학생 수를 다 합하면 25. 그러니까 당연히 책의 권수도 25권이 되겠죠. 조사한 학생의 수는 모두 25명이고요. 이때 가장 많은 학생이 빌린 책의 종류는 과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에 넣은 책의 종류는 준기가 빌린 철학, 그리고 나린이가 빌린 사회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 기타를 쓴 이유는 바로 항목을 쉽게 정리하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기타를 쓰지 않았다면 철학과 사회 칸을 하나씩 더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표가 너무 복잡해져요. 그렇죠? 97쪽 2-1번 빌린 책의 종류별 권수를 띠 모양 그래프로 알아볼 거래요. 자, 그래서 우리 권수는 다 조사했죠. 네, 이렇게 조사했고, 자, 이것을 이제 띠 모양의 그래프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백분율을 알아야 되는데, 자, 백분율 친구들 기억나시나요? 백분율이란 것은 여기 25칸으로 나눈 것 중에 14칸이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00칸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 빈칸을 채우고, 자, 그랬을 때, 자, 먼저 우리 25분의 14, 그쵸? 25칸 중에 14칸이 색칠되어 있었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분모와 분자에 곱하기 4를 해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100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보면 한 칸을 4칸으로 쪼갰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4를 해주는 것이겠죠. 한 칸이 4칸이 되었으니까. 그랬을 때 100분의 56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 기준양, 즉 분모가 100이었을 때의 비율,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56이 바로 백분율 56%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25분의 14라는 비율에 곱하기 100을 해서 계산을 하면 56. 그래서 56%가 된다. 그리고 이 퍼센트란 것은 퍼센트, 그쵸? 센트는 100, 그리고 퍼, 뭐뭐 중에, 그러니까 100 중에 몇 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보았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자, 100분위 한번 구해볼게요. 과학 전체 25건 중에 7건 25분의 7이죠. 이게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그러면 자, 약분해서 그쵸? 4와 7을 곱해서 28이 되겠죠. 그래서 과학은 28%, 다음 문학은 25분의 5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또 약분해서 25와 100을 약분해주면 돼요. 그쵸? 그러면 분자에 4만 남잖아요. 그래서 5와 4를 곱해서 20%, 역사 25분의 4니까 자 곱하기 100을 해서 자 마찬가지 약분해서 4 남고 4와 4를 곱한 16%. 수학은 25분의 4 곱하기 100. 그래서 약분해서 4 마찬가지 똑같죠. 위에 역사와 그래서 16%. 자, 수학책을 좀 더 많이 빌리면 참 좋을 텐데요. 그쵸? 자, 다음 언어 25분의 3 곱하기 100을 하면
약분해서 4. 그래서 3과 4를 곱해서 12. 그래서 12%. 자, 기타 25분의 2 곱하기 100. 그래서 8%가 됩니다. 백분율, 과학, 문학, 역사, 수학, 언어, 기타를 다 합하면 몇 퍼센트가 되어야 될까요? 기준량을 100으로 할 때의 비율이니까 100이 되어야 되겠죠. 그쵸? 2-2번, 3번, 4번.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띠 모양의 그래프로 그려볼 텐데요. 자, 과학이 28%죠. 그리고 문학이 20%, 역사가 16%, 수학이 마찬가지 16%, 그리고 언어가 12%고요. 나머지 기타 8%. 띠 모양의 그래프 그려줄 때 위에 있는 눈금을 잘 확인해서 앞에 있는 양과 더해서, 그쵸? 그 다음 양을 눈금에 표시해서 이렇게 선을 그려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띠 그래프를 이용하면 우리가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들 아주 많은데요. 자, 먼저 연순회 반 학생들은 과학책을 가장 많이 빌렸네요. 그쵸? 28%나 되잖아요. 그리고 역사 16%, 수학도 16%, 이렇게 빌린 학생의 비율이 같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이외에도 수학책을 빌린 학생이 과학, 문학을 빌린 친구들보다 적다라는 것도 알 수 있네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선거 같은 거, 그쵸? 그런 건 보통 표수도 우리가 확인하지만 비율을 통해서도 비교를 많이 해요. 그쵸?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게임은 무엇인가요? 자, 친구들 어떤 게임 가장 좋아하죠? 요즘에 동물의 숲을 친구들 가장 많이 한다고 하던데, 이런 식으로 이것을 띠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겠죠. 아니면 좋아하는 급식 메뉴, 저는 찜닭이 좋아요. 아니면 저는 치킨이 좋아요. 저는 아니면 김치가 제일 좋아요. 이런 식으로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빌린 책의 종류별 권수를 띠 모양의 그래프로 나타낸 것. 그래서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띠 그래프라고 부르고요. 다음 시간에는 띠 그래프로 여러 가지 자료값들을 나타내 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